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큰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씁쓸함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볼 때 나와 너는 좋은 사이가 됩니다.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황지우의 산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이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긋난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첫 만남의 출발이 어떠했는지요? 이타심이었는지요? 이기심이었는지요? 내가 나를 위하는 행위는 우선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미미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겠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돌고 돌아 호수 위에 물 동그라미처럼 번지고 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타적 마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뉴시와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 숙고 끝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단편적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관계에 대한 오해의 싹이 트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시작합니다. 또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들리는 육성보다 들리지 않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울림과 파장을 고요 속에서 감내해낼 때 관계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면서 애정어린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물음표가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는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 인물의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나도 한순간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기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유형 중에서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관계 에세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서 시작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유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 잘못을 덮어씌우는 야비한 사람,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뭔가 다른 사람 유형으로는 상대의 흥을 돋우는 사람, 지적하기보다 지지해주는 사람,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 머리보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 핑계를 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